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썰 시청자 질문이고, 닉네임 딸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딸기님은 예전에 그 베트남 아가씨님이 그 베트남 아저씨를 라이벌이라고 칭할 정도로 예전에 저한테 많은 사연을 아예 그 곱빼기로 해가지고 저한테 사연을 보냈던 분입니다. 딸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문거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은 정말 단순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은 원래 군대 문화 심한가요? 근데 딸기는 군대 문화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군대 문화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겪은 군대 문화. 어떤 군대 문화를 겪었길래 그렇게 치를 떠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민투빈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투빈이. 예. 근데 몸 너무 혹사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 챙기세요, 민투빈이. 건강 챙겨요, 건강. 그러다가 몸 아작나면 진짜 이건 뭐 다 먹는가. 특히 민투브님 같은 사람은 건강 더 챙겨야 돼, 사실. 건강 더 챙겨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캐디 제일 수입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배달을 좀 널널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캐디 일하면서 다 그 충족이 되는 부분이니까. 결혼하셨어요? 어차피 집에 가 와이프가 닭다리 들어가기 싫다고요? 그렇군요. 결혼하셨군요. 아, 꼭 저런 분들이 꼭 저런 분들이 결혼 일찍 해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저런 분들이 결혼 일찍 해. 예. 혹시 캐디하다 만나신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그 딸기님, 딸기님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군대 문화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왜 말씀 안 하시죠? 와, 11년? 그러면 중학교 때 만난 거네. 야, 대단하네요. 저분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은 원래 군대 문화 심한가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생산지마다 좀 차이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전제를 깔고 얘기할게요. 모든 생산직이 군대 문화가 있기는 한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군대 문화, 네, 군대 문화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어, 강도의 차이는 회사마다 있습니다. 뭐 저분이 군대 문화가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저한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라면 일단 군대에 가장 중요한 사수 부사수 문화 있죠. 생산직에서 군대에서도 보면 사수 부사수가 있잖아요. 뭐 그 총 같은 것도 뭐 총이나 대포 쏠 때도 사수 부사수 이렇게 지정해서 하잖아요. 탱크가 장갑차 같은 것도 사수 부사수 하잖아요. 모든 훈련할 때 보면 뭐 장비 같은 거 다룰 때 뭐 이렇게 조단위를 할 때는 점프 높은 사는 사수 포지션 잡고 나머지가 부사수를 이렇게 같이 대주잖아, 맞죠? 근데 그게 회사 이제 생산직에도 있습니다. 생산직은 어떻게 있냐면 보통 공장 같은 데 가면 어, 한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에서 가장 짬밥이 높은 사람이 사수 역할을 맡고 그 밑에 짬밥이 낮은 사람들이 부사수 역할을 해요. 보통 2인 1조나 3인 1조 돼가지고 공정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짬밥 높은 사람이 사수 그 책임자 선임 책임자를 놔두고 그 밑에 이제 짬밥 순으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생산직이 다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입사 순으로 아니면 짬밥 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군대 문화가 어떤 거냐면 어 짬밥 안 되면 뭐 짬밥 안 되면 좀 눈치를 많이 살필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많이 살필 수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물 마시는 거. 일하는 도중에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가는 거 특히. 짬밥이 좀 있는 사람들 화장실 가가지고 좀 오래 있고 하는데 짬밥 없는 사람들 화장실 가도 오래 못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보고 물 마시는 것도 눈치 많이 보고 눈치 볼 게 많아요.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잡일 같은 거, 뭐 잡부나 뭐 심부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본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수의 심부름이나 아니면 뭐 잡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도맡아서 해야 되고 좀 빠릿빠릿하게 문제되죠. 이거 군대랑 똑같이 이게. 그리고 가장 군대 문화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리갈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꽁굴님. 공장에서 뭔가 이제 고객에서 클레임이 일어나거나 불량이 나요. 고객사까지 납품을 했는데 그쪽에 고객사에서 뭐 조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럼 그거 이제 우리 쪽에서 클레임을 걸겠죠. 이 제품 어떻게 된 거냐? 싹 다 가져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역으로 쫓아가요. 역추적합니다. 이거 어느 라인에서 몇 번조에서 몇월 며칠 날 만들었는지 역추적합니다. 그러면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못 속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라인의 반장 불려가서 요거도 먹고, 반장은 조장 가가지고 요거도 먹고, 조장은 사수한테 가가지고 요거도 먹고, 그럼 그 사수는 부사수한테 요거도 먹어요. 요런 식이에요. 제가 겪었던 대로 말씀드리자면, 예. 군대도 똑같이 남았죠. 이게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도 있을 거예요. 뭐 생산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도 있을 거예요. 반장, 조장, 그리고 사수, 이거 선임이죠. 부사수, 이런 식으로. 이게 군대랑 똑같죠.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직의 군대 문화는 비슷한 게 요거예요. 내리갈굼. 내리갈굼. 아마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두려움 많이 떨고 있죠. 특히 회사에서 뭔가 불량 나고 클레임 나왔다 하면 바로 이렇게 역추적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걸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고객사의 클레임 하면 이제 클레임을 받을 라인 추적해가지고 추적해서 그 라인 담당 반장, 조장, 사수, 부사수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도 이걸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런 곳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 생산 라인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장관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들었는데 눈 녹듯이 사라지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위복이네, 전화위복. 아마 아까 그 딸기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내리갈굼이를 말씀하신 게 물어보신 게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게 오면 있죠. 그 생산직 그 공장에 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죠.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이게 뭔지. 그래서 뭐 고객사에서 뭐가 불량 나왔다 하면 불량 나왔고 클레임 나왔다 하면 가장 두려움 떨어요. 두려움 떱니다. 오늘은 뭘로 갈굴까 이거. 우리 라인 아니겠지? 우리 라인 아니겠지? 근데 저희 갔는데 우리 조장 표정이 안 좋아요. 그 우리 라인이에요. 그러면 그 대차랑 확인해가지고 이게 며칠 날 언제까지 하냐
차적하고 난 다음에 그 무리라인이 발각되잖아요. 그럼 욕 어처 얻어먹는 거예요. 이 새끼 뭐 새끼란 새끼는 다 듣고 뭐 대가리 이런 것도 듣고 그냥 다 듣습니다. 그날 하루 일진이 안 좋아요. 항상 생산직 일하면 불량이라는 이 불량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클레임에 대한 두려움 항상 옵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직도 아까 아시겠지만 생산직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생산직에서 계급이라 하는 거는 짬밥순이에요. 짬밥순.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6년차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일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요. 2년차 일하시는 분들 눈치를 좀 안 살펴요.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공정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일을 좀 등하시 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일할 때 저랑 교대하신 분이 그분이 7년 일을 했었어요. 정규직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한테는 따로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보고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뭐 일하다가 뭐 일 많이 말할까도 그냥 하지 마라 그냥 어차피 전반들 뭐라 제자들 그냥 지랄하는지 그냥 뭐라 못하다 니한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욕을 그지같이 먹는 거야 이게. 진짜 그분 믿고 했는데 진짜 그지같이 먹는 거야. 이거 완전 뭐 개념도 없고 군대 갔다 온 뭐 만나 하면서 막 똑같이 했는데요. 그 바로 앞전에 그 저랑 이제 라인 교대하신 분 그분은 6년 했는데 뭐 자기는 일하기 싫으면 뭐 잠깐 내려갔다가 좀 쉬다 온다 하면서 정말 쉬다 왔거든. 진짜 나 완전 쓰게 된 거야 이게. 똑같이 했더니 진짜 이게 확실히 달라요. 이게 같은 어떤 좀 또라이 짓을 해도 짜밥이 높은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드론 이제 짜밥이 낮은 사람이 그 지랄했다 그러면 뭐 사수 불러가지고 똑바로 교육 안 시키나 해가지고 막 이게 군대랑 똑같은 거야 이게. 내가 이거 겪었었거든요 이게. 정말 시키는다는 게 요거 다 얻어먹는 거야 이게. 어 그래서 세자지 같은 이 군대 문화가 웬만하면 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위험한 일 하는 곳일수록 이 군대 문화가 더 심해요. 특히 위험한 물건을 자몽이 먹으세요. 취급하는 곳일수록 이 군대 문화가 더 심합니다. 위험한 물건,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 쇳덩어리기 때문에 다칠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절단이나 이런 사건도 많이, 협착 같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죽는 사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걸 다룰수록 군기가 더 심해요. 군기가 더 심합니다. 왜냐 이게 자칫하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일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더 뭐락하는 경우도 많고 더 갈구는 경우도 많아요. 몰라 이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보통 생산직 일하는 게 다 안전한 물건은 아니에요.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일수록 더 뭐락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물론 이게 모든 공장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피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장마다 좀 차이는 있다. 이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생산직에서 이 군대 분야가 심할까? 왜 정말 심할까? 이걸 얘기하자면 군대랑 생산직이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간 자체가 폐자가 이거지.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랑 생산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폐쇄적이에요.
맞죠, 여러분? 군대도 폐쇄적이고 생산직도 폐쇄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민간인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생산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생산직 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군대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감출 수가 있는 곳이에요. 말 맞추면 되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 말 맞춰가지고 없는 일 만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산직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 군대 문화 이런 문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얘기하면 이해 못해요. 뭐 생산직도 그냥 사는 곳이 다 똑같이 안경하는데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이 일을 안 하면 뭐 알 수가 없어.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공장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턱이 없잖아요. 군대도 이러면 생각해. 군대에서 내가 군대 생활 안 해보면 사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군 생활 안 해봤으면 군대에서 뭐 갈군, 뭐 구타, 뭐 이런 가혹행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겠냐고. 모른다니까요, 이게. 왜냐? 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절대.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인다는 거죠. 모든 공장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문을 닫고 일을 하잖아요. 공장 안에서, 내부에서 일을 하잖아요.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일반 사람은 공장 입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직원이 아닌 이상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숨길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산직 공장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다른 세상 같아요. 군대도 이러면 왔을 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하고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군대 딱 들어오는 순간. 생산직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군대 갔다는 느낌이 딱 문을 닫고 근무 시간 딱 되면서 기랑 일하는 순간 뭔가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마 생산직 이, 이 라인 근무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근무 시간 대가 작업복 입고 여기서 일을 하는 순간 뭔가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 아닌 것 같아. 사회와 뭔가 단절된 곳인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빡 들어요. 그 특유의 공기라는 게 있어요. 그 일한 사람 마셔본 그 특유의 공기라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달라요. 한정환님이나 민투비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런 느낌 혹시 받은 적 있어요? 공장에서 잔업하고 반나절 일하고 나서 퇴근할 때 맞는 공기가 너무나도 상쾌해요. 다 똑같은 공기인데 이상하게 퇴근하고 나서 맞는 공기가 너무나도 상쾌해.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맛있다는 생각을 그 일하면서 느꼈어요. 왜 우리가 군대에서 족발찌개 고생하고 왜 휴가 나갈 때 그 느끼는 그 공기만 있죠. 그 느낌이랑 비슷해. 그게 군대랑 좀 똑같잖아, 맞죠? 군대에서 뭔가 좀 이제 답답하면서 힘든 거 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가도 맛있다고요? 예, 딱 나가면 그 맡을 수 있는 그 뭔가 좀 상쾌한 느낌? 특히 이건 있잖아요. 주간에도 느낄 수 있고 야간에 일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진짜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원래 군대 휴가 나갈 때 가장 기분 좋을 때는 뭐냐면 휴가 나가서 뭔가 재밌게 노는 것보다도 딱 그 군 위병소 문턱을 나갔을 때가 맞아요. 생산지 그 학연지연 흡연. 군대도 학연지연 흡연이야. 그래서 담배 안 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사수나 짬밥 높은 사람들이 꼴초들이 많거든요. 담배 쩌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담배 담배 코드 맞고 담배 한 가지 몇 개 더 빌려주면 약간 좀 덜 괴롭히는 게 있어. 군대도 좀 그게 비슷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원래 담배 안 배웠다가 군대 와가지고 담배를 배운 사람도 있거든요. 군대 와가지고. 왜냐하면 고참들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 원래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서러움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아버지도 야간보다 주간 근무, 주간 마치고 오시면 항상 얼굴이 밝아다고. 아버지도 생산직 근무하세요? 생산직 근무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도 그 주야 이제 밤샘 일하시나 보네요. 여러분들 왜 휴가 나갈 때 가장 기분 좋은 게 위병소 문턱을 딱 나왔을 때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위병소 문턱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내려갈 때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 가장 상쾌해요. 가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위병소 문턱을 딱 그때가 제일 기분 좋잖아, 맞죠? 생산직도 마찬가지야. 생산직도 퇴근하고 나서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딱 퇴근하고 나서 그 시원한 고기 맡으면서 이 더러운 이 공장 입구를 정문을 딱 나서고 차 타고 나갈 때나 아니면 그 저 같은 경우에 통근버스 타고 이 건물하고 내 시야랑 멀어질 때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군대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야, 맞죠, 여러분? 군대에서 느끼는 그 느낌. 그리고 복귀할 때 기분이 가장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산직과 군대가 둘 다 폐쇄적이고 너무나도 이 바깥 공기와 너무나도 다른 공기와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대 문화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생산직이 여기저기서 막 공장 입구가 뻥 뚫려가지고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덜하죠. 그리고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폐쇄적인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보통 생산직 공장들이 도시와 떨어져 있습니다. 군대도 도시와 떨어져 있죠. 일반 주거지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직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일반 주거지와 먼 산업단지나 공단에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에서는 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외딴데. 그래서 더 군대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산직 공장도 보면 도시권 시내권하고 한참 떨어진 데서 출퇴근해야 돼요. 군대도 보면 일반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에 출퇴근해야 돼. 물론 대구에 이제 54단하고 이제 대구는 좀 다릅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다른 게 시내랑 또 있어요. 군대가. 대구는 좀 군대가 좀 특이한 게 시내랑 다 끼고 있어가지고 저 아직도 그거 기억납니다. 저 아직도 일하기 전에 그 구호 기억나요. 자, 하나, 둘, 셋, 구호 시작. 안전 제일, 불량 제도, 아작! 하면 또 가면 이거 하거든요. 아, 나 진짜 이거 뭔가 이거 군대 같아, 이거. 약간 군대 밥 먹으러 갈 때 그 느낌 같아. 더러운 기분, 이거. 아, 나 진짜, 씨. 이거 매일 해요, 매일. 이거 매일 합니다. 안전제일, 불량 제도 매일 합니다. 이거 짜증나 죽겠어. 퇴근할 때도, 자, 퇴근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퇴근합시다. 안전 제일, 불량 제도, 아작! 하면 또 마치고.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이게.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이거 옛날 생각나잖아, 이거. 아, 진짜. 야,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이거. 토할 것 같습니다. 아, 군대 재입대한 느낌이야, 진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군대 문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조직 문화가 군대 문화는 비슷하고, 군대 문화는 비슷하고, 그리고, 어, 군대 문화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환경 자체가 군대랑 비슷한 게 많아요. 왜 군대에서도 파트가 있잖아요. 어느 파트가 있고 사수 부사수가 있고 공장에서도 사수 부사수 파트가 있고 라인이 있고 근무 시간이 딱딱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비슷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군대 문화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어, 힘드신 거 다들 알고 있지만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일하시고 그리고 새파란 신입들 너무 갈구지 마세요. 너무 갈구지 마요. 왜 이렇게 갈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놔두세요. 인간적으로 합시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